그리고 또 하나가 영상 녹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앞으로 모든 피의자들에게 검찰이 영상 녹화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지금 영상 녹화를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봐서 이쪽에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의 피의자들한테는 근데 이렇게 의견을 다 구하고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거죠. 사실 영상 녹화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는 봤어도 예. 해도 될까요?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거는 사실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아주 일반인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왜 차별합니까? 차별합니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동의 여부를 구해서 동의에 따라 진행을 하고 그분은 엄연히 법적으로 자연인인데 나도 자연인인데 왜 저한테는 다르게 이렇게 처분합니까?라고 했을 때 과연 검찰이 뭐라고 말하겠는지 궁금합니다. 그쪽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똑같은 세금 내는 왜 나는 안 됩니까?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네요. 진짜. 노영희 변호사님. 네. 지금 청취자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정민호 님이 이 영상 녹화 녹음 안 한 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건 아닙니까? 이것도 물어보셨어요. 근데 영상 녹화 자체가 뭐 그렇게 싹 의미가 많이 있고 그러지는 않고요. 예. 영상 녹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조서를 작성하려면 우리가 상대방, 그러니까 피의자가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 때 그거를 속기사처럼 받아서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고 피의자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적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서에 남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서에 적히는 그 말이 피의자가 한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다르게 좀 취지나 뉘앙스 같은 것들이 다르게 적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서 열람이 오래 걸린 거군요. 그대로 녹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썼을 경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7시간 동안 조서를 받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많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대로 녹취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견이 생기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그런 시시비비가 없어지죠. 사실은 딱 돌려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뭐 굳이 그렇게 영상 녹화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지 않고 제가 봐도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 보면은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특검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런 갈등을 빚었고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영상 녹화 여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이 열심히 이제 수사를 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에서 뭔가 삐걱대는 부분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해진 대로 쭉 가야 되는데 뭔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바로 그 부분이요. 뭔가 이상해 보이는 같은 느낌. 이런 약간 이상하다라는 느낌도 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신중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검찰에서 그 노승건 1차장 검사가 브리핑을 기자들에게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하는가요? 뭐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은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말을 많이 끌어내는 것을 원했다. 그러니까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본인이 말하는 것부터 움츠러들까 봐.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그 피의자가 말을 아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일부러 자기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녹화를 그러니까 포기하고 말을 더 많이 하게 해서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것을 건질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장단점이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었던 건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검찰에서 밝힌 이야기대로 정말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인 여러 가지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시도를 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정말 효과적인 그런 진술을 이끌어냈느냐. 추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또 기소를 했을 때 유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정도의 효과적인 진술을 얻어냈느냐까지도 청취자분들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제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영상 녹화 시스템이 이제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영상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없었는데 일부러 없었는데 그냥 일부러 한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상 녹화에 동의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예에 비춰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를
동의를 안 하니까 안 했다는 거고 노 전 대통령은 동의를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피의자 신문 당시에 예. 영상 녹화뿐만 아니라 영상 녹화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이 바로 카메라로 보이잖아요. 예. 이걸 보면서 검찰 수뇌부가 예. 직접 현장에서 뭐 검사가 그 현장에 있었던 조사에 임했던 검사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검사가 그 현장을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술했으니 예. 이렇게 대응하라라든지 예. 이렇다면 이거는 사실 무기가 평등하지 않은 것이고요. 예. 이게 그 적절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그 수사를 이제 그 조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먼저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안 했다. 글쎄요. 이거는 뭐 현실 내용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의 어떤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9756님이 그러니까 녹음 녹화를 안 하다 보니까 혹시 진술 번복하느라 나중에 7시간이라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영상 녹화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죠. 신문이 끝난 게 11시 40분입니다.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아침 9시 반에 들어가서 뭐 차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10시부터 시작했다 치면 10시부터 11시 40분. 이건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세요, 노 변호사님? 13가지 혐의를 사실은 다 제대로 반박하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직접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모순점을 지적해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향. 이렇게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예를 들면은 어차피 부인할 것이 예상되어 있었었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한영재 부장이 원래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어차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나 뭐 말할 내용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냥 아마도 나이스하게 간 것 같아요. 13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조사는 애초에 14시간 그러니까 동안. 큰 기대는 안 했었기 때문에 뭔가 저 부인하는 걸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예스를 받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애초에 안 했을 수 있다. 예. 형식적으로라도 일단 조사를 맞춰놔야지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면요, 검사가 피의자 신문 사항을 만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그 질문에 대해서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즉 뭐 질문과 답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구성하는 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자세하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조항이 있을 수, 문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7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뭐 이렇게 그냥 좀 넓게.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동안 1기 특수본과 특별검사팀 또 2기 특수본이 여러 가지 수사를 했고 또 기타 관련자들을 또 조사했는데요.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사실관계를 나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다시 해체해서 예 아니요식의 그런 단답형으로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을 해서 여기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 사실을 뭐 이제 인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전제로 피의자 신문 사항을 구성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뭐 아닙니다,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그 진술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구성했을 것 같고요. 아주 조각조각해서 500문항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지 않고 이거 일반적인 그런 경우처럼 한다면은 이게 13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만 해도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보통 이제 신문하는 방식이 그물을 먼저 싹 던져놓고 그물에 피의자가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걸 보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그물을 던져놓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찰이 되게 아주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지시 체계는 어떻게 됐냐, 안정권 수석에게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일반적으로 뭐 그 재단 같은 거 설립하려면 절차 어떻게 되냐, 이런 다 일반적인 거 물어봐요.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그런데 왜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왜 저렇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자기가 앞에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모순되지 않은 말을 하도록, 혹은 어떤 사람은 이제 잘못된 말을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면 그 모순되지 않습니까? 다른 증거랑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코너에 몰아가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아마도 어제도 물론 그런 방식이 다 쓰여졌겠지만은 그런 것이 많지는 않아 보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요. 그래서 11시 40분에 신문은 모두 끝나고 조서 열람만 7시간. 이번 조사로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또 소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이겠죠, 사실은. 더 이상은 소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번 부르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온 국민도 힘들고 다 힘든데 온 국민이 고군분투하는데 그리고 검찰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 검찰이요, 검찰청 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차들이 통과를 많이 하는데 법원이 바로 그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 검찰청에 등록 안 된 차량은
통과를 못하도록 일주일 전부터 막았어요. 야. 어제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서 정말 자기네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 많이 힘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또 한 번 거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이고 특히 시간이 별로 없고요. 시간이 별로 없고. 손 변호사님도 네. 이번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칙대로 보자면은 검사는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죠. 형사소송법에. 예. 그리고 또 피의자도 이제 그 신문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원칙적인 거고 현실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불러서 피의자 신문을 추가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름 그 검찰이 하고자 했던 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영상 녹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앞으로 모든 피의자들에게 검찰이 영상 녹화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지금 영상 녹화를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봐서 이쪽에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의 피의자들한테는 근데 이렇게 의견을 다 구하고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거죠. 사실 영상 녹화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는 봤어도 예. 해도 될까요?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거는 사실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아주 일반인 그렇다면은 자연인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왜 차별합니까? 차별합니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동의 여부를 구해서 동의에 따라 진행을 하고 그분은 엄연히 법적으로 자연인인데 나도 자연인인데 왜 저한테는 다르게 이렇게 처분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과연 검찰이 뭐라고 말하겠는지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썼을 경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7시간 동안 조사를 받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많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대로 녹취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견이 생기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그런 시시비비가 없어지죠. 사실은 딱 돌려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뭐 굳이 그렇게 영상 녹화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지 않고 제가 봐도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 보면은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특검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런 갈등을 빚었고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영상 녹화 여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이 열심히 이제 수사를 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에서 뭔가 삐걱대는 부분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해진 대로 쭉 가야 되는데 뭔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바로 그 부분이요. 뭔가 이상해 보이는 이런 약간 이상하다라는 느낌도 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신중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검찰에서 그 노승건 1차장 검사가 브리핑을 기자들에게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뭐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은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말을 많이 끌어내는 것을 원했다. 그러니까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본인이 말하는 것부터 움츠러들까 봐.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그 피의자가 말을 아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일부러 자기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녹화를 그러니까 포기하고 말을 더 많이 하게 해서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것을 건질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장단점이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었던 건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검찰에서 밝힌 이야기대로 정말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인 여러 가지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시도를 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정말 효과적인 그런 진술을 이끌어냈느냐. 추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또 기소를 했을 때 유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정도의 효과적인 진술을 얻어냈느냐까지도 청취자분들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제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영상 녹화 시스템이 이제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영상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없었는데 일부러 없었는데 궁금합니다. 그쪽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똑같은 세금 내는 왜 나는 안 됩니까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네요. 진짜.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청취자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정민호님이 이 영상 녹화 녹음 안 한 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건 아닙니까? 이것도 물어보셨어요. 근데 영상 녹화 자체가 뭐 그렇게 싹 의미가 많이 있고 그러지는 않고요. 영상 녹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조서를 작성하려면 우리가 상대방, 그러니까 피의자가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 때 그거를 속기사처럼 받아서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고 피의자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적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서에 남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서에 적히는 그 말이 피의자가 한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다르게 좀 취지나 뉘앙스 같은 것들이 다르게 적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서 열람이 오래 걸린 거군요. 그대로 녹취